어떤 식으로 보셔야 되냐면 비전은 살아있지만 지금 살 수 있는 유통 주식수의 여유분이 없다는 거예요. 여유분이 없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가가 내려가고 있고 어느 정도 확보가 되게 된다면 제가 높은 확률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쌤입니다. 이번 종목은 한미반도체 녹화해볼 겁니다. 최근 들어 반도체 종목들한테 관심이 좀 많이 없어가지고 조금 섭섭해했을 거예요, 이 종목들이. 네. 네, 농담이고요. 이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좀 올려달라고 요청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찍게 됐습니다. 네, 죄송하고요. 일단 내용 예고를 좀 먼저 드리면, 일단 한미반도체의 주가가 크게 상승을 이어가던 중에 뚝 끊긴 이후로 자꾸 하락 곡선을 타려고 하고 있죠. 이 하락 곡선을 타는데 이 하락 곡선을 타는 이유가 좀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이 한미반도체에 대해 먼저 알아야 되고, 이 한미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향후 비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성장은 어떤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이번에 하락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 있게 되고요. 이 하락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게 되죠?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대응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 겁니다. 어떤 식으로요? 공략법에 대해서 공략법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가이드를 적어둔 공략법을 다 오늘 공개해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영상을 보면 한미반도체를 매매할 때, 한미반도체 매수를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이점을 가지실 수 있을 거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려 보면서, 자, 이제 거두절미하고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보유 플러스 매수해도 되는 첫 번째 이유, 대체 불가하다. 이 대체 불가란 말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주식시장에서는 깡패 같은 용어예요. 대체 불가하다. 그 무슨 말입니까? 이 단어가 들어가는, 이 용어가 들어가는, 이런 말이 들어가는 기업은요, 향후 얼마 동안 최소한은 계속 이 정도의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뭐라고 할까요? 이제 보증수표 같은 거예요. 보증수표. 이 보증수표랑 같은 거기 때문에 이 대체 불가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주식이 올라간다, 기업의 매출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보증수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품목이 바로 TC본더라는 건데, 이를 통해서 지금 한미반도체의 매출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불과 4월달에서 5월달 경만 되더라도요, 이 6월달까지 넘어왔을 때 1분기 매출부터는 점점 감소할 것이다. 왜냐면 HBM을 대체할 수 있는 GPU죠. GPU, 그래픽 처리 장치가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이 그래픽 처리 장치를 기반으로 한미반도체의 매출이 조금씩 밀려나게 될 것이다. 지금 너무 고평가다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이 한미반도체가 진짜 코웃음을 치면서요, 웃기다는 듯이 매출 실적을 발표를 해버렸어요. 제가 4월달, 3월달에 찍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내용인데, 먼저 실적을 살펴보게 되면 3월달에 나왔던 저번 4분기 포함 실적이 이 정도 나왔었는데, 3월달에 발표된 내용 보게 되면 그 전해 4분기까지 포함이 된 실적이 발표가 됐었는데, 6월달, 이번에 6월달 약 지나고 나서 발표된 게 3월달 1분기 반영 실적이거든요. 훨씬 더 많은 폭으로 성장을 했더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이 GPU가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고, 이 AI 기술을 돌리는데 필요한 또 다른 축이 바로 HBM도 있겠지만 그래픽 처리 장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쪽에 HBM을 대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때문에 한미반도체의 주가가 상승을 잠깐 멈췄던 시기만 하더라도 언제부터예요? 3월달에 4월달 넘어가는 이 시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실적이 다시 발표가 되게 됐으니, 이때 하락을 하는 이 시기에 발표된 실적들을 보게 되면 그 전분기에 상승되는 실적들이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한 가지 키포인트를 잡자면, 이번에 발표될 3분기 실적까지 이런 식으로 좋은 기조를 이어간다면 주가의 반등을 함께 해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평가기관에서 말했던 한미반도체의 실적은 이제 꺾일 것이다. 그러니까 투자 의견도 조금은 하향을 시키겠다. 이 정도 의견들이 다 무마가 되어버리는 정도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보면, 디스투자증권에서는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HBM은 대체될 수 없으며 TC본더 매출도 꾸준하다고 투자 의견을 매수로 목표 주가를 19만원으로 유지하는 등 정말 강경하게 이 종목은 좋다, 이 종목 아직 살아있고 아직 끝나려면 멀었고 이슈도 굳건하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밑에 적혀 있는데요, 애플 인텔리전스의 초기 단계 훈련에, 이게 뭐냐면 애플 AI예요. 예, 초기 단계 훈련에 구글의 텐서 프로세싱 유닛, 이게 뭐냐면은 GPU죠, GPU. 좀 자세한 내용이 밑부분에 좀 나와 있는데, 이게 중요한 내용은 그거예요. 일단은 이 GPU,
기존에 사용하던 AI, 이 HBM 관련해서 GPU가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이고, AI 기술을 계속 이어감에 따라서 이에 따른 HBM의 수요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한미반도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밑으로 좀 내려오게 되면 한미반도체는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아주 크게 상회를 해줬고요. 2분기 TC본도 관련 매출은 전 동기 대비 67% 상승한 약 860억 원 정도로 파악이 되면서 본도 매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 역시 1분기 대비 8포인트 증가했다는 판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이 퍼센트 포인트랑 67% 할 때 그냥 퍼센트는요, 좀 완전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67%랑 8%포인트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서 67% 상승했는데 애게 8%밖에 상승을 못했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말 큰 수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더불어서 주요 북미 고객사 쪽으로 TC본더는 3분기 초부터 양산 라인에 투입될 것임을 고려할 때 3분기 이후 매출 증가에 대한 근거는 더욱더 명확해진다고 얘기했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3분기까지 실적이 이때 이 실적이 3분기 발표가 될 텐데 이때 실적이 포함이 됐는데 3분기까지 실적이 좋게 나와. 이게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아마 이전 수치보다 더 높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 한미반도체는 어떤 종목이에요? 기업의 테마성 매매 절반에 기업 실적이 반영된 절반의 수치가 더해진 이렇게 좀 뚜렷하게 보이는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기업 테마가 많이 식었죠. 한 30%, 한 20% 정도로 식었다고 보는데 이 남은 실적을 이만큼 더 채워주게 되면 이전처럼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조건, 환경적인 조건은 모두 다 갖춰지지 않았느냐라는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입장에서 이 한미반도체를 포함한 HBM 관련주에게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오히려 제약바이오 관련주로 수급을 많이 몰고 있는 형국인데 중요한 점은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관련주들은 상시 같이 움직이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증시에는 특히나 제약주와 반도체 종목이 같이 움직이는 형국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때까지 그러지 않았던 이유는 시장의 수급이 부족해서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장의 수급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죠. 금리가 어쩌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에 여러분들께서 한미반도체처럼 향후 비전이 좀 보이는 HBM 관련주를 잡아둔다면 나중에라도 되게 든든하게 여러분들께 수익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일단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기분이 좋은 일인 게 뭐냐면 지금 하이닉스가 뒤에 있죠. 그리고 하이닉스 뒤에 누가 있어요? 마이크론이 있죠. 이 두 가지 기업들과 한미반도체가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또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삼각구도이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의 매출이 끊기는 허점은 이 중 하나가 이탈했을 때, 이 업계를 포기했을 때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전 세계 AI 개발 이 현황을 보게 되면은요, 전체 100% 중에서 약 80%가량을 누가 쥐고 있더라? 미국이 쥐고 있더라. 미국 기업이 지금 이렇게까지 강하게 밀고 가는데 하이닉스가 돈 벌 수 있는 구석을 포기를 하겠습니까? 높은 확률로 이 계약 관계는 상당히 긴 시간 이어질 수밖에 없고 하이닉스가 3분기부터 이 마이크론 쪽으로 본격적으로 납품을 시작하거든요. 이 TC본들을 활용한 것들을 납품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하이닉스의 손이 바빠질수록 더욱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그리고 한미반도체의 관계를 우리가 되게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되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 AI 기술을 보면서 정말 많은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AI가 지금 상용화가 되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이고 그로 인해서 이런 종목들이 평가 가치가 너무나 높게 평가되는 것은 고평가이다.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한미반도체,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이 내용이 포함이 될 수가 없는 게 이 기업들은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적을 올리면서 뭘 하고 있다?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그러니까 이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올랐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향후에 AI 이슈가 터지게 됐을 때 그만큼 주가에 더 많은 반영을 보여주면서 주주들에게 이 주가 수익률을 반영시킬 수 있는, 환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기업들이란 얘기고요.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포트에 넣어둔다면 이 포트폴리오 무게 점수를 좀 대비해 봤을 때 안전한 종목이 10 정도, 되게 가벼운 테마주들이 1 정도라고 했을 때 한미반도체는 여기서 한 8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만약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1짜리 종목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면 이를 정리하고 8짜리 종목을 하나 넣어주는 것도 되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되게 안성맞춤인 종목이 바로 한미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든든한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 이 성장세가 사실은 반도체 기업들이요. 이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다가 일정 구간에 다다르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네, 더 이상의 수요가 없다는 것이죠.
최대 수요폭을 마련을 했다. 완전 그 자리를 꿰찼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고, 여기서 금액이 좀 커지면 이만큼 올라가고 작아지면 이만큼 내려갑니다. 이때까지 성장해 왔던 성장률과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미반도체의 경우에는 그래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 성장이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단식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중간중간마다 AI 이슈는 아직 터지지도 않았고, 얘기 나오기로는 26년도부터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미반도체 실적은 자꾸 상승을 하고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이슈가 터지게 된다면 이만큼의 폭발적인 상승으로 이어지긴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는 형식으로는 매출 성장이 계속 꾸준히 나올 수가 있겠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와주게 된다면 그게 주가에 바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당히 좋은 이슈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미반도체의 비전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 한미반도체가 얘기하는 이 HBM 자체가 애초에 지금 정말 고급스러운, 정말 복잡한 압축 기술, 본딩 기술로 더 많은 반도체 칩을 압착시켜서 더 높은 효율을 내는 데 있잖아요. 이 기술력 자체가 앞으로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이유, 한 가지 비전을 좀 짚어드리자면, 지금 이 반도체 시장의 진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됐을 때요, 기존 반도체는 몇 층으로, 그 다음번에는 좀 더 많은 층으로, 그 다음 더 많은 층으로, 그 다음은 더 많은 층으로, 그리고 그 다음 기술이 HBM이죠. 그 층을 쌓는 반도체 칩 하나가 업그레이드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개 층으로, 그리고 또 다음 단계는 당연히 이러한 것들을 더 많은 층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진화를 계속해왔어요. 결국에 이 적층 기술, 적층 압착 기술은 이 본딩 기술이라고 하죠. 이것은 앞으로의 반도체 발전에도 너무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의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비전만 매매에 들어가기에는 한 가지 좀 마음에 걸리는 게, 바로 앞전 상승이 너무나도 컸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컸고 생각보다 너무나도 길었다. 2022년도 겨울에 그래 새해에는 나도 주식을 해보겠어, 약간 이제 새해 목표 세우잖아요. 그 한미반도체 잡아봐야지 했던 사람들은요, 지금까지가 아니고 이제 올해 초중반까지만 잡고 있다고 할지라도 몇 %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너무 큰 상승이 나와버렸다라는 게 가장 큰 좀 문제, 걸림돌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틈새마다 여기에 매수에 들어간 투자자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층마다 갖고 있는 매물대, 즉 이때마다 들어가던 자금들이 갇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꺾여 내려오게 된다면 그 층마다 잡았던 사람들이 조금씩 이탈을 하게 될 거예요. 손실을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본정 구간에서는 더 오르지 못한다면 아쉽지만 정리할게 라고 얘기하는 투자자들이 분명히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물량을 소화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량 소화 과정이라 그래요. 물량 소화. 이거는 각 상황별로 다른 쪽으로 해석이 되긴 하지만 기본적인 틀은 이렇다고 알아두시면 돼요. 이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 10% 오른 종목이 빠를까요? 아니면은 1800%, 2000% 오른 종목이 빠를까요? 당연히 10%밖에 안 오른 종목이 더 빠르겠죠. 10%치에서 들어와 봐야 얼마나 들어왔겠습니까? 들어가면 우르르 같이 나가고 빠지면 우르르 같이 나가는 그런 형태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많이 오르는 한미반도체가 오히려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조정이 상대적으로 더 길어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물량을 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원리가 어디에 있냐면 유통 주식수에 있습니다. 유통 주식수. 모든 주식은 발행하고 유통, 사고 팔 수 있게 만드는 주식들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해져 있는 수만큼만 사고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통 가능 주식 수 중에서 대주주가 갖고 있는 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 지분들을 제외하고 남은 유통 가능 주식 수 중에서 여러분들이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한미반도체의 이 미친 상승이, 완전 미쳐버린 상승이 정말 폭이 컸기 때문에 그러한 이 고객들, 투자자들이 많은 폭을 이제 투자에 가담했기 때문에 이러한 폭이 상당히 넓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만큼 폭이 넓기 때문에 물량을 소화하는 소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단계에서 한미반도체에서 호재밖에 없고 비전도 좋지만 조정이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물량을 소화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유통 주식수, 그 유통 주식수가 상당히 꽉 차게 되었을 때 주가가 상승이까지 생겨났다면 이 주가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매도를 하게끔 만들어서 이 유통 주식수의 여유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다시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한미반도체의 경우에는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어떠한 이슈가 있거나 어떤 증권사의 리포트가 안 좋게 나와서 혹은 악재가 있어서 라고
조정이라고 보기보다는 유통 주식수를 마련하기 위한 조정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은 우리가 숨을 들이쉬면 내셔야 하는 그러한 원리로, 그러한 이치로 빠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하락이 너무나도 반가운 이유는 비전과 그리고 현재 이슈, 실적, 가치가 상당히 많이 평가가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슈가 계속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내려가 준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저평가되고 있다는 얘기이고요. 저평가된다는 얘기는 이때 우리가 매수를 하게 줬을 때 저가 공략에 들어가는 것이다. 더 싼 값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요, 이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에 접근을 하실 적에 어떤 식으로 보셔야 되냐면, 비전은 살아있지만 지금 살 수 있는 유통 주식수의 여유분이 없다는 거예요. 여유분이 없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가가 내려가고 있고, 어느 정도 확보가 되게 된다면 제가 높은 확률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아주 거래량을 많이 받는 양봉 하락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 기점부터는 이제 반등을 좀 꾀하면 된다는 거. 즉 우리는 이러한 양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종목에 저가 공략만 신경을 써주게 된다면 충분히 한미반도체를 유리한 가격에서 유리하고 안전하게 비중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러한 매매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이 한미반도체의 주가가 지금은 내려가고 있지만 이러한 비전들이 있고 이렇게 실적이 좋은 기업이 이러한 유통 주식수의 한계로 인해서 혹은 그의 부담을 느낀 다른 투자 주체들의 이탈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게 될 적에 이때 급하게 매매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는 유통 주식수의 확보가 끝났어, 아니면 다른 투자 주체들이 더 이상의 매도를 멈췄어 정도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들을 보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해준다면 충분히 투자 성공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고요. 이러한 타이밍들을 여러분들께 지금 말로 알려드려도 직접 보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실 거예요.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야만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뭘 드리려고 한다, 아까 말씀드린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쉽게 정리해둔 공략법을 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이 공략법을 사실은 영상에서 계속 제가 공개를 했었죠. 여러분들한테 공략법 어떻게 하시면 되고 저런 생각을 갖고 있고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들어 이 공략법을 말도 안 하고 자기 영상에 활용을 한 경우도 있고, 물론 이거는 제가 눈 감아 드린다고 할지라도 혹여라도 그로 인한 악용이 발생을 할까봐 지금부터는 공략법을 채팅방에서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채팅방에 입장하는 방법은요, 위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강쌤 한미라고 문자 남기시는 분들께만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이 채팅방에 들어와서 공략법을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매매하게 되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좋은 시너지를 보이게 될 것이다. 이 부분 좀 설명드려 볼게요. 자, 여기 추가적으로 뭐냐면, 이 채팅방에 문자 보내신 분들, 제가 애초부터 이걸 채팅방으로 말씀드린다고 한 것 자체가 부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문자를 보내셨다면 100% 무료로 이 내용들을 다 확인할 수 있으니 일절 부담 느끼실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여기 추가적으로 지금 한미반도체 조정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한미반도체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에 여러분들의 계좌를 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종목 한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 생각에 이런 분들께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물린 종목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이를 좀 정리할 키워드가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 나는 단기라든가 스윙 같은 종목, 기간을 좀 정해놓고 하는 딱딱 맞아떨어지는 매매를 좋아하는 분들, 아니면 이번에 투자를 처음 시작하거나 지금 포트가 비어있어서 새로운 종목 하나 아니면 2개 정도로만 운영을 하고 싶은 분들, 집중형 투자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 제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거 되게 마음에 드는데? 내가 찾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든다면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매수하는 것도 고려해보셔라 말씀드려 보면서요, 딴 얘기 더 하지 않고 바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다소 좀 부진되려고 했었던 이 반도체 HBM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조명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I 반도체의 개발 속도와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소식이 자꾸 들려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적인 내용에서는 SK가 삼성전자를 거의 압도하고 있는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고, 이게 사실로 굳어지고 있었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SK를 포함해서 누구를 뛰어넘었다? 파운드리로 아주 유명한 TSMC까지 뛰어넘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 내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반응하는 투자자들이 외국인들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폭을 조금 더 뚫고 들어간다면 적어도 여러분들 포트 내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정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그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세대 HBM 3분기부터 양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양산 이후에 실질적으로 판매가 되고 사용이 되는 것은 빠르면은 4분기, 늦으면 내년 초쯤 될 것 같습니다. 그 흐름에 맞춰서 삼성전자가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나 잘 먹히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23년도 동분기와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14조 원 이상 늘어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거의 10조 원이 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 날개를 장착을 하고요. 5세대 제품인 HBM3E 8단을 3분기부터 양산하고 4분기에는 12단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답니다. 구체적인 고객사는 삼성전자에서 일부러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AMD, 인텔 등 AI 반도체를 만드는 글로벌 기업들이 꼽히고 있고요. 특히나 HBM3 엔비디아 공급이 아주 임박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HBM3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를 뚫은 삼성전자가 HBM 사업을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다. 자, 그래서 이번에 잡을 종목이 삼성전자냐? 절대 아니고요. 조금 더 제가 이 비전에 대해 먼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년 만에 TSMC를 넘은 삼성 반도체 HBM 매출이 3.5배가 늘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HBM 너무 낙관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지금 상용화가 돼서 매출이 막 크게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벌써 HBM 종목들이 이렇게 반응하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HBM의 선두주자라 얘기할 수 있는 삼성의 경우에는 이미 HBM 쪽으로 매출이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영업이익이 다시 한번 6조 원을 돌파했고요. 이 수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 세계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의 TSMC 매출을 훌쩍 넘어선 매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HBM이 낙관적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선 안 된다는 거죠. AI 거품론이 나올 수 있으나 현재는 시장 태동기라면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면서 오픈 AI가 성공을 거뒀고 많은 기업들이 AI로 뛰어들고 있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AI 산업 때문에 전력 대란이 예상이 된다, 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AI 산업으로 엄청나게 많이 뛰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AI 관련 서비스와 그에 따른 하드웨어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죠. AI 기술은 성장하는데 반도체가 그 받침이 되지 못한다면 완전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AI 산업을 성공시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드웨어 공급이 필요하다. 메모리 매출을 보면 HBM뿐만 아니라 DDR5, 서버 SSD 등도 주요했다. HBM 효과로 뭐가 더 나온다? 낸드 플래시 등으로 연결이 되면서 다른 반도체 부품, 반도체들로 이 매출이 점점 번져 나간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전 세계 1위 입지를 확실하게 굳혀가려면 매출부터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시작점이 누구이다? 바로 HBM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HBM 3세대에서 4세대 개발 과정에서 밀려오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처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요. 제품 상용화에 필수적인 요소가 빠져있다. 이게 무엇인지 말씀드릴 거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와 관련한 종목입니다. 자, AI 개발 산업의 여파로 고품질 반도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자, 섣부른 공급을 하게 되면 제품 불량률이 커지게 되면서 고객사 러브콜이 끊길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급량을 어떻게든 맞추더라도 이 공급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본적인 이 불량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불량률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면 이 고객사 러브콜이 끊기는 게 당연하죠. 야, 공급량이 조금 부족하면은 이렇게 삼성전자 쪽으로 고집하는 것보다 SK나 TSMC 쪽으로 좀 분산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갖고 오는 것들 하자. 여기는 불량률이 적잖아 하면서 삼성전자의 독주를 막아설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완전 세계 1위로 부상하기 위해서, 이제 제대로 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런 독점 체제를 구상을 하고 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걸림이 되는 게 무엇이다? 불량률이라는 거죠. 자, 여기 해결책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제품 완성 이전에 불량을 잡아내는 고수요 대비 HBM 전용 검사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HBM 전용 검사 장치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이 완성 이후에 검사를 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량률을 낮출지언정 그에 대한 적자를 자꾸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것에 이거 불량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파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그만큼의 재고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또 한 번 공장을 그 하나를 위해서 또 굴려줘야 돼요. 이건 완전하게 불량을 잡아내는 거라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한 기업이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세계 최초로 HBM IC 검사 장비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 기업이 태어났고요. 이 기업은 바로 삼성전자에 이것을 공급을 하고 있다. 자, HBM 테스트 핸들러를 적용하면 불량률 감소,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및 고정밀, 고품질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삼성전자가 이 기업과 계약을 맺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HBM을 원판 상태에서 조립하고 절단한 상태로 바로 검사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제품이 완성된 상태에서 불량 나왔습니다라고 폐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단계에서 불량 생길 겁니다. 불량 생깁니다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완성 이전 단계에서 불량을 잡아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왜 장점이 되느냐? 이 상태에서 불량을 잡아내게 되면 완성까지 들어가는 후공정에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기업의 가치를 알고 이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마이크론, TSMC까지도 이 기업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비전들을 가지고 외국인들은 지금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느냐?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올해 1월달 기준으로 3만에 해당됐던 외국인 매집량이 현재는 14만가량 늘어나고 있다. 350%가량 매집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350%는요.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례적으로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매집량이라 말씀을 드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재 내가 포트폴리오에 외국인들이 제대로 잡고 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증시가 떨어져도 외국인들이 탈출해도 이 종목은 가져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유할 수 있을 만큼의 종목을 잡고 싶다면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세계 최초로 이 HBM 전용 검사 장치를 만들어낸 이 기업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금 HBM 쪽으로 매출이 50%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더 크게 증가했고요. 하반기에 HBM3E 비중에 대해서 3세대죠. 이제 4세대는 12월 달부터 내년 초반부에 양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현재 삼성전자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노조 파업 관련해서는 생산 차질이 아예 없다라고 밝히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삼성전자 쪽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고 이 물량에 대해서 공급량을 완전히 맞추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검사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세대 HBM은 여전히 국가 산업으로서의 엄청난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현 시대 HBM 경쟁은 좋은 성능보다 낮은 불량률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 이 기업을 투자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자, 삼성전자의 공식 협력사이자 삼성전자향 검사 장비 필수 입점 기업이기도 하고 외국인이 하루에 100억 이하로 폭발적인 매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 350%가량 매집량이 늘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종목의 목표 수익률은 50에서 70% 이상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해보고 싶다. 이러한 종목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 종목이야말로 24년도에 폭등주가 아닌가 이렇게 자신있게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여러분들께서 흔들리는 증시에서 제대로 된 종목을 잡고 가고 싶으시다면 적어도 이 종목은 반드시 건드리셔야 된다. 왜냐? 지금부터 최소 26년도까지 약 2년의 시간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절대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바로 HBM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공략에 들어갈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께서 만약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자,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폭등주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보내신 즉시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정보들을 무료 발송해 드릴 거고요. 현재는 시세 자체가 저가에서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를 바로 보내시는 분들께서는 최저가 공략에 가능할 것이다. 이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HBM 검사 장비 세계 최초로 이를 개발해낸 이 기업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에 담아갈 가치가 충분하다고 느끼신다면 아래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폭등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그 즉시 제가 이 내용들을 무료로 발송해드리겠다는 점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내용 말씀을 다 드려봤습니다. 좀 더 조정이 나올 한미반도체 저가가 어디인가 공략법을 통해서는 어느 단가에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요거 제가 다 분포해드릴 테니까 배포해드릴 테니까요. 꼭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위에 보이는 번호로 강쌤 한미 문자 남기셔야만 채팅방 입장하고 무료로 다 받아갈 수 있으시기 때문에 많은 문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서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종목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